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플레, 금리, 실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로 코로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3일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2만 명대 말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에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확진이 늘어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독감처럼 오미크론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거의 전부 해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역 여러 곳에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유명한 투자가 소로스는 중국의 부동산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자국군 3,000명을 동유럽에 배치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5만 명도 돈바스 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지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이 뛰었기 때문에 조기 기준금리 인상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은행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곧바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2번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브라질도 기준금리를 9.25%에서 10.75%로 1.5포인트 올렸습니다. 터키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굵은 빨간색 도표는 생산자 물가고요.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가고 따라서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특별히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월달 내내 떨어졌죠. 그런데 빅테크 중에서 실적이 좋은 테슬라나 애플 또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좋은 호재가 있는 구글 등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알파벳이라고 불리우는 구글 주가 2월 2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고 불리우죠. 주가는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하루 만에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여기 메타 주가 보시면요, 2월 3일에 무려 마이너스 26.39%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2월 3일 당일날 나스닥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마이너스 3.74%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 추이를 보면요,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올랐다가 목요일날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는 다행히 금요일날 조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오르니까 투자가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죠.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목요일날 빠지니까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탄 듯이 변동성이 심하자 많은 돈들이 정기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2년 채권 수익률 6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10년물 채권 6개월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전고점인 1.8대를 뚫고 1.9%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2월, 1월 연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수입 원자재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코스피 주가 지난 주간 차트입니다. 설날 연휴 전에 거의 2600대까지 떨어졌다가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거래일로 보면 0.75%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등락률을 보면요 7.98% 거의 8%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S&P 500 지난주 차트는요 1.55%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6.17% 하락한 상태입니다. 1월 27일 날 제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로 약간 반등한 상태입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차트는 급등락이 더 심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목요일 날 떨어졌다가 금요일 날 다시 올라서 약 2%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요 거의 11%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조금 반등했죠. 비트코인 지난주 차트입니다. 3일날 약 3,600달러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급등해서 7.78%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요 떨어졌다가 최근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간 금 선물 차트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그래도 조금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 은도 비슷한 추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지난주에 드디어 배럴당 90달러를 뚫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오를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달러 인덱스 차트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영국 파운드나 유로화의 금리 인상 그리고 강세 전망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6번째 인플레, 금리, 실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에 각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또는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양적 긴축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시장의 푼돈을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보수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1월 내에 하락한 시장은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잠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몸조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투자가들은 조그만 뉴스나 기업 실적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심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로 대표되는 원재재 가격 그리고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고 물가가 오름에 따라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심상치 않죠. 각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 모두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유럽 쪽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상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달러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말씀이죠. 바울은 교육의 도시요 피복산업이 발달했고 교통의 요지인 다소 출신입니다. 유대 땅 본토 밖에 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칭해집니다. 그가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땅끝인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런 큰 업적은 빌립보서에 따르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자이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 또 불안정한 사회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